자, 4-8 규원가입니다. 불쌍한 여인 허난선을 만나보자. 자, 2001년도에만 수능에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를 쳐둔다. 이것도 이 원망의 정서가 가장 강한 작품이야. 나를 저버린 님에 대해 야속하게 생각하며 슬퍼하는 모습이 눈에 밟힌다. 일명 원부사. 그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라고도 하며 지아비를 원망하는 노래다. 조선조 봉건 사회에서 밑줄을 그어보자 독수공방하며 겪는 부녀자의 고독한 심정을 노래한 규방가사입니다. 허난선은 15살 무렵에 김성립과 결혼하였다. 지금 너희들 나이가 아마 20살 가까이 되지. 19세 20세니까 15이면 28청춘 16 중딩이네. 요즘 중학생 때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이 허난선언이 너무 뛰어난 여자라서, 너무 잘난 여자라서 악기 연주 뛰어나 글 잘 써 미모도 출중해. 이 김성립이 꿀리는 거야, 남편으로서. 그래서 싫어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 2번, 당시 여성들은 3종지도, 여필종부. 자, 어려서는 부모님께 복종하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이제 복종하면서 살았다. 3종지도,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라는 봉건윤리 속에서 남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담겨있는 슬픔은 여성인 작자 자신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의 표출이다. 외로움과 한 밑줄을 그어두고,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은 작자의 마음을 여자에다 의탁해서 나타내면서 버림받고 헤어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설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지어낸 말이나 애써 꾸민 결과도 아니니 한탄과 원망을 감출 필요가 없었죠. 밑줄, 삶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서 조선 후기 문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작품의 시가사적 의의는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에 여성이 작자층으로 등장하면서 규방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 후대의 규방가사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 사대부들은 여전히 작자층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성 작품도 있다라는 것. 작품 구성은 이제 서사, 본사, 결사, 기, 서사, 승, 전, 본사죠. 결사 이렇게 나타나도 됩니다. 주제, 봉건사의 규방 아녀자의 원정이야. 소식 없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1. 겨울과 봄과 가을을 대꽃법으로 묶어 외로운 부각자. 가을이 가장 외로움이 큰 계절이야. 중국의 지명이나 고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대부가사와의 공통점이고, 그러나 이제 차이점은 여인의 진솔한 생활감정. 거기 표현상의 특징 2에다가 차이점도 하나 적어. 표현상의 특징 2에다가 차이점, 여인의 진솔한 생활감정 노래. 여인의 진솔한 생활감정이다. 여인의 진솔한 생활감정을 노래했다가 차이점이야. 공통점은 이제 중국의 지명이나 고사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과 관련지어 표현했습니다. 규방가사, 내방가사는 조선조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했던 갈래로서 속박된 여성 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분상 양반 문학이나 내용은 평민가사와 근접한 것이 좀 많습니다. 후대로 오면서 작자층이 확대되어 개화기를 거쳐 일제시대에도 활발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여성은 가사로 하소연해야 할 사연을 더 많이 지니고 살았으며, 길쌈 같은 것을 하면서 흥얼거리는 민요에는 글로 적으면 바로 가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아 가사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자, 서사를 보자. 서러운 회포 보자.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 벌써 어이 다 늙어버렸네. 자, 시간이 빠르다라는 내용이다. 1번 적거라.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내용하고 관련돼. 엊그제 젊었는데 벌써 이 다 늙어버렸네. 소년 행락 생각하니 어릴 적 즐겁게 지낸 일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구나. 말하여도 속절없구나. 늙어야 서러운 말씀. 자, 서른 말씀 네모칸 치고 본사의 중심 내용이 서른 말씀이야. 2번 본사. 지금은 서사고 본사의 중심 내용이 서러운 말씀이다. 하자니 목이 맨다. 목이 매는구나. 늙어서야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거기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가매인데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구절까지 글 전체 내용 요약.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서러운 회포를 적는 가매야. 부생 모욕 신고하야 이 내 몸 길러낼제.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실 때 몹시 고생하셔서 이 내 몸 길러낼 때 공업의 피는 못 빨아도 높은 벼슬아치 안에는 못 빨아도 군자호구 원하였는데 군자의 좋은 짝. 소망의 현실적 대상이 군자의 좋은 짝이야. 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 자, 소망의 현실적 대상. 어느 여고에서 장래 꿈을 써내라. 근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크게 장관 이렇게 써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종이를 딱 봤더니 조그만하게 부인 뭐 이렇게 장관의 부인 뭐 이렇게 돼 있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군자호구 고관대작 공업의 필은 못 빨아도 고관대작의 아내는 바라지 않아도 군자의 좋은 짝 소망의 현실적 대상이야. 좋은 짝을 원하였는데 군자호구 동그라미 쳐. 원래 1등 신랑감 군자고 시경구절의 요조숙녀 군자호구 1등 신부감이 이제 요조숙녀야. 군자호구 원하였는데 각주 87이다. 훌륭한 남자의 좋은 아내. 시적자가 가장 원하던 반대. 시적 화자가 가장 원하던 바 이렇게 나오죠. 시경의 요조숙녀 군자 호구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군자의 좋은 짝을 원하였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자, 전생 금생 내생을 삼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문맥적으로는 전생의 업보 원망술은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자, 월하 노인 거기 월화 빙인 각주 88번을 봐라. 중매인이 맺어준 인연이다. 운명처럼 정해진 인연이죠. 월하 노인 월하 빙인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전설상의 늙은이가 월하 노인이야. 중매쟁이의 인연으로 장안유엽 경박자. 자, 세목골 쳐라. 군자호구하고 반대와 살표. 자, 군자호구가 그걸 원했는데 장안유엽의 경박자. 이 남편이 좀 개망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장안유엽 경박자. 남편의 댐댐이가 나와 서울에서 호탕하기로 이름난 사람이 장안유협이고 경박자 각주 89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야. 남편의 사람됨이라고 나오죠. 경솔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제 망난이야. 남편의 사람됨 각주를 밑줄 그어도 경솔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실하지 못하고 또 원망의 정서가 있어. 여기는 경솔한 사람이야. 자, 남편의 사람됨이 다소 원망스러운 내용으로 나오죠. 군자호구 원하였는데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 당시의 용심하기. 자, 결혼 당시의 용심하기 각주 90번. 정성스러운 마음을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자, 열이박빙이라고 나와 있죠. 밑줄을 그어도 남편을 아주 조심스럽게 섬기다. 자, 시부모님 시집살이가 아니야. 살얼음 디디는 듯 열이박빙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남편을 원망하는 심정이 분명히 나온다. 원망하는 심정. 남편을 원망하는 심정이 분명히 나와요. 결혼 당시에 용심하기, 마음쓰기, 살얼음을 디디는 듯 하더라. 과거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날의 출가를 회상했습니다. 이 시부모님 모시면서 시집살이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야. 시집살이를 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아니다. 남편을 모시면서 마음 쓰는 일이 힘들었다라는 거야. 결혼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자, 젊은 날의 출가까지 회상했어. 서사야, 여기까지가. 서사가 참 뒤에 더 있다고 봐야겠구나. 자, 글 전체 내용 요약이 처음 한 문장, 두 문장이고 여기는 젊은 날의 출가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다. 3528 겨우 지나 35 15 28 16 28 청춘이죠. 피어나는 젊은 나이야. 꽃다운 나이.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타고난 고운 모습 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자, 여기 얼굴은 삼해인곡에서는 얼굴, 안면이 아닌데 몸 형체였죠.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얼굴이야. 얼굴. 납반대기, 안면.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이 후루라고 조물이 다시하야. 세월이 빨리 지나버려. 훌훌 지나버리고 조물주가 천연여지를 시기함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 자, 세월이야. 봄바람 가을물. 연광이 후루라고를 구체적으로 배오리 북진하듯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성의 실생활과 관련된 섬세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배오리 북진하듯 여성의 실생활과 관련된 섬세한 비유다. 섬세한 비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짤 때 이게 발로 이렇게 배틀을 눌러서 배가 짜지는 거야, 이게. 배오리 북진하듯. 북 있잖아, 북. 재봉틀 같은 데 있는 이제 실패 같은 거야. 실패 같은 건데, 여기 이제 실이 감겨 있어요, 북이. 북. 그래서 이게 옷감이 짜지는 건데, 빨리빨리 시간이 훌훌 지나버린 거야. 세월이 빨리 지나버리고 조물주가 시기함이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자, 세월이 배오리 북진하듯 설빈화 너대 두고 면목 가정되거구나. 자, 설빈화는 각주 90일인데 상투적 표현이다. 거기 고운 머리채와 아름다운 얼굴 이러는데 원래 한자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각주는 달려 있잖아. 근데 눈 같은 수염. 자, 눈 같은 수염이야. 그러니까 산신령처럼 그 눈같이 하얀 수염을 떠올리면 돼. 설빈이. 눈 같은 수염과 꽃다운 얼굴이죠. 설빈 화안 어디 두고 면목 가정되거구나. 자, 설빈 화안이다. 이 하얀 수염, 눈 같은 수염, 꽃 같은 얼굴. 근데 이제 상투적 표현으로 설빈화안도 동그라미 쳐. 자, 이 여인네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 저 앞에 천연여질 동그라미, 설빈화안 동그라미. 그런데 가정스럽게 변했어요. 면목 가정하고 반대 화살표를 하자. 가정스럽게 변하였구나. 얼굴 모습이 아주 밉게 변해버렸어.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나를 괴를 쏘냐 사랑할 쏘냐. 자기 모습에 대한 자괴감이 있다. 자기 모습에 대한 자괴감. 자기 모습에 대한 자괴감.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할 수냐 스스로 참게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내 탓이요 하고 있는 거야. 수원 수고 밑줄 그어도 자기 모습에 대한 자괴감이 있다. 누구를 원망하리 내 탓입니다. 수원수구야. 설빈화한 어대 두고 면목과정 대거고나와 유사한 표현은 시집살이 노래에 있어 백꽃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자, 백꽃 동그라미 치고 호박꽃 세목골. 삼단 같은 요네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자, 여인네의 이 삼단 같은 고운 머리채가 남자들 머리처럼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네 손길 백옥 동그라미 오리발이 다 되었네. 대꾸대조법이야. 아름다운 모습은 동그라미. 이렇게 호박꽃이나 비사리 춤이나 오리발 이거 이제 가정스러운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인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늙고 초라한 신세 한탄으로 연결이 된다. 해석은 기본이다. 여러분들 밑에 확인학습 문제는 복습 차원에서 꼭 풀어서 정리를 하기 바란다. 자, 그 다음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라고 나와 있죠.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자, 제비들이 몰려서 다녀. 3, 3은 9, 5, 25. 9명에서 25명 사이 이 남편 제비들이 야유원. 자, 9번 야유원이다. 기생집 요리집이야. 야유원은 기생집 요리집 이러면 되죠. 요리집인데 이거를 정업사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전대가 되는 거야. 정업사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전대. 위험한 곳, 사악한 곳의 의미다. 정업사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위험한 곳, 사악한 곳. 기생집, 땀봉꾼이 논이는 곳이라고 돼 있죠. 요리집 이러면 됩니다. 세 사람, 새로운 기생이겠죠. 세 사람에다가 세목골 치고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세 사람에다가도 세목골 쳐라. 이게 이제 남편의 갖출 이유가 되는 셈이야. 새로운 기생, 남편의 갖출 이유. 소실, 첩실, 씨앗, 작은 집 등등 남편의 갖출 이유가 나오네. 세 사람이 되단 말가. 서경별곡으로 하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려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서경별곡 구절로 하면 꽃이야 꽃. 새로운 여인, 다른 여인, 꽃. 새로운 여인, 다른 여인. 아까 정업사 전대 서경별곡에서는 대동강 건너편 꽃을려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의 꽃. 꽃피고 날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 주체. 남편이. 백막은 편으로 어대어대 머무는 거. 자, 요즘도 야타족이 아마 있을 건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겠죠. 야타족들은 일단 말타족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거야. 백마가 있어야 돼. 백마가. 그러니까 하얀 말을 잘 치장을 한 다음에 금편이야. 금채찍을 들어서 이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행장으로 어대어대 머무는 거. 좋은 말과 좋은 채찍, 호사스러운 행장. 원근을 모르거든 소식이야 더욱 알랴. 이게 이제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 부인의 생활상이다. 지금이야 휴대폰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을 때니까 백막은 편에다가는 대요법이라고 하나 적어둬. 좋은 말과 좋은 채찍인데 말타족 이렇게 적어놔. 요즘으로 치면 야타족인데. 그러니까 이 김성립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장안유엽 경박자잖아.
즉 서울에서 호탕하기로 이름난 제비라고. 호탕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야 장안요엽 경박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 부인의 생활상.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 부인의 생활상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 자, 여기 부분 기방에 출입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감과 괴로움이 있네. 12번째. 기방에 출입하는 남편에 대한 기방에 출입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이다. 기방에 출입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감, 괴로움 등등. 인연을 그쳐 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자, 생각 앞에다가 그리운을 집어넣어. 그리운 생각이야 없을 소냐. 인연을 겉으로는 끊었다지만 왜 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소냐. 서리법. 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야.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12때 하루 종일 길기도 길구나. 이게 이제 지가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당시는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간지로 12때 길기도 길구나. 30날 지루하구나. 자, 지리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루하다로 바뀌었죠. 자, 원래 한자어 지리하다인데 지리한 장마가 아니라 지금은 지루한 장마니까 지루하다. 그 해설도 지루하다 이렇게 써줘. 지루하다. 옥창. 자, 여자가 거처하는 방이야. 옥창. 거기 그 구술옥자를 쓴 거야. 비단사자를 쓰거나 매화매자를 써도 여인의 방이다. 기본적으로 알아도 사창, 매화매자를 써서 매창, 옥창, 교방, 내방. 남자가 거처하는 방은 죽창이라고 해. 대나무 죽자를 쓴다. 이때는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창이라고 한다. 남자가 있는 방이고, 옥창에 신건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몇 번이나 피었다 졌던가. 자, 매화는 여기서 계절감이야. 그냥 계절감.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즉 남편의 가출이 여러 해 된 거죠. 지금 남편의 가출이 여러 해 된 거다. 매화. 자, 인연을 거쳐 신들 그리운 생각이야 없을 소냐. 매화는 여기는 그냥 계절감만 나타나는데 13번 매화. 1차적으로 계절감이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남편의 가출이 여러 해 되었다는 건 알 수 있어. 남편의 가출이 여러 해 되었다. 왜 그러냐면 매화가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남편의 가출이 여러 해 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가 매화야. 사미인곡의 매화는 그냥 절개, 지조, 변함없는 충성심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여기는 계절감이야. 겨울밤 차고 찬제 자체는 섞어치고 겨울이다. 여름날 길고 길째 구잔비는 무슨 일인고. 구잔비 역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죠. 삼춘하료 시절에 경물이 신음없다. 자, 형광사인펜 칠해. 요거 가장 중요해. 이 부분 해석을 못하면 규원가를 모르는 거야.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자연물과의 대비가 있어.
3월봄 꽃 피고 버들가지 날리는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실험없다. 즉 아름다운 경치에도 감동하지 못한다.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는다. 이 자연은 아름다운 경치야. 그런데 시적 화자는 아주 슬퍼요.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규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해석이 아주 중요하고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3월 봄 꽃피고 버들가지 날리는 좋은 시절이야. 그런데 지금 남편이 집 나간 지 여러 해 돼. 들어오질 않고 있어. 좋은 시절이라 하더라도 경물, 경치가 실험은 근심 걱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감흥,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동하지 못한다.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침상에 울 때 귀뚜라미가 온다.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외로움이다. 외로움, 감정이입의 대상. 실소리 침상에 울제. 가을철이 화자의 원정이 강하게 서린 계절이 가을이야. 이 가을에 화자의 원정이 원망의 정서가 가장 강하게 서려 있다. 화자의 원정이 이 가을철에 가장 강하다.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침상에 울 때 긴 한숨, 한숨 세모꼴. 디난 눈물 세모꼴. 자, 눈물, 임에 대한 원망과 한이다.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슬프다. 아마도 보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참으로 죽기도 어렵구나. 자, 그래서 여기 성 본사 1은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야. 자, 본사 1이라고 써놔도 되겠습니다. 본사 1, 본사 2, 기승전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 가을철이 화자의 원정이 가장 강하다. 자, 92번 각주에 세 사람은 그 씨앗, 첩실, 소실 작은 집이야. 소실, 작은 집 이렇게 적어도. 자, 본사 2로 가자. 이제 전 외로움을 검은고로 달랜다. 이게 내용이 슬프다 보니까 지금 축축 가라앉고 있는 거야. 도로혀 풀처해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리하여 어떡하겠느냐. 자, 이겨내려는 심정이 또 있어요. 청등, 청사, 초롱 등불을 둘러놓고 도끼금 비스듬히 안아서 푸른 검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 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로 푸른 검은고를 달래기 위한 소재다. 도끼금 비스듬히 안아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소재야 푸른 검은고.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 따라 섞었하니. 자, 검은고 곡조 이름입니다. 병년화 한 곡조를 시름 따라 섞었하니 소상야우의 대소리 섰도난 듯 소상강 밤비에 댄잎소리에 섞여나는 듯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 난다. 자, 소상팔경 중에 하나야. 중국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것 같다. 천년에 한 번 이 학이 와서 울어준다. 각주 93 화표. 무덤 앞에 망주석이라고 돼 있다. 그 무덤 앞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인데 옛날 요동에 정영위라는 이가 영어산에 가서 돌을 배워 학이 되어 천년 만에 돌아와서 화표주 위에 앉았다. 천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이 우담바라야
우담바라로 이제 부처님을 만들죠. 나무 우담바라 꽃이 들어 피기도 한다. 그 다음 천년을 잉태한 혼의 소리, 이걸 대금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이 구절 소상야후의 대소리 섰도난다.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이 난다. 검은고 소리의 구체적 형상화고, 자 17번이라고 적자. 검은고 소리의 구체적 형상화. 검은고 소리를 빗대었어. 검은고 소리의 구체적 형상화. 이 구절은 이제 대꾸법, 감정이입 같이 쓰였다. 대꾸법과 감정이입이 나온다. 대꾸법, 감정이입. 검은고 소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어요. 섬섬옥수에 타는 수단. 자, 솜씨야, 솜씨. 여인의 아름다운 손, 섬섬옥수다. 섬섬옥수에 타는 솜씨. 옛소리에 있다마는, 자, 남편에게 들려주던 소리야. 각주 94가 있어요. 남편과 같이 즐기던 모습인데, 부용장 정막하니 연꽃이 그려진 장막, 휘장이 텅 비었어. 정막하니 뉘기에 들리 손이. 자, 탄식이죠. 화자의 외로운 처지, 독수공방을 탄식한다. 18번.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나오죠. 외로운 처지. 독수공방을 탄식하고 있다. 화자의 외로운 처지, 독수공방에 대한 탄식. 부용장은 침실이야. 침실이 적막하니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어 있으니 뛰기에 들리겠는가. 탄식입니다. 간장이 구곡대야 굽이굽이 끊쳤어라. 마음속 간장, 굽이굽이 뒤틀린 마음속 구곡 간장이라고 한다. 굽이굽이 서린 창자 깊고 깊은 마음속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본사의 외로움을 검은고로 달래는 심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결사로 가자. 결사,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자, 바람 때문에, 자, 원인이야.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점생. 디난잎, 점생 다 세목을 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은 다 방해물이야. 방해물, 장애물이다. 부서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구냐. 잠조차 깨우는다. 잠 못 이루는 고독감. 고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적화자. 고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적화자. 시적화자의 가엾은 모습이 떠오르죠. 고독감으로 잠 못 이루는 시적화자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수능 나오는 부분이야. 이 결사 뒷부분까지. 근데 우리는 다 공부를 해둬야 되고, 또 나올 때를 대비해야겠다.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 쇠목골 2개. 이것도 역시 장애물 방해물이다. 그 바람 때문에 떨어지는 잎하고 풀 속에 우는 벌레, 짐승은 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자, 수능에 나왔다. 은하수하고 약수는 쇠목골 2개를 해라. 앞 시간 속미인곡에서도 또 사미인곡에서도 이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었다. 방해물, 장애물이야. 방해물, 장애물.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1년에 한 번씩 그 기약을 어기지 않는데,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데, 우리님과 신우는 무슨 약속하려관데 각조 95.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 털조차 가라앉는다는 강인데 누구도 건너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강. 블랙홀이야, 블랙홀. 무슨 약속하려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풀끝에 맺힐
맺힌 이슬, 눈물은 맺혀있고 모운이 티나갈 때. 달 저물 무렵의 구름이고 각주 96, 임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중림 푸른 고대 새소리 더욱 서럽구나. 감정이입입니다. 새소리. 새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 하려니와 박명한 홍안이야. 기구한 운명의 나의 젊은 날. 홍안. 볼이 불구레한 젊은 얼굴 흔히 여자의 뜻으로. 날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없다야 없다.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탓으로 까닭으로 살똥말똥 죽을 똥말똥하여라. 마지막 문장 밑줄 긋고 글 전체 내용을 집약해서 임에 대한 원망을 담았다. 아, 힘 빠진다. 이게 수업하다 보니까 슬픈 내용이라서.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살똥말똥 죽을 똥말똥하여라. 글 전체 내용을 집약한 부분이고 임에 대한 원망이지. 결국 남편에 대한 원망 이거죠. 남편에 대한 원망. 원망의 정서가 아주 강하다. 남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끝내고 있다. 자, 15살에 결혼했고 허난설원의 실제 남편 김성립이라는 사람이 원래 좀 이랬다는 거고, 이 작품 쓰고 2, 3년 내에 허난설원은 돌아가십니다. 자식들이 또 먼저 죽죠. 곡자라는 한시도 있어. 한시에도 굉장히 뛰어났다. 허난설원은. 자, 그 4-8 규원가에다가 또 규방가 사는 저 뒤에 봉선화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다가 써놔. 4-17 봉선화가야. 4-17 봉선화가. 그래도 이건 참 밝은 노래인데 이 봉선화가도 허난설원의 한시 염지 봉선화가가 있어서 허난설원이 쓴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고도 하는데 봉선화가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저 봉선화가는 이제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거는. 4-18이다. 4-18. 저 뒤에 219쪽쯤에 정일당 잡지에 실려 있어서 지은이는 미상 그러는데 4-18이야. 그래서 페이지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정일당 잡지에 실린 4-17은 농가원령가고 219쪽. 작년에 EBS 교재에도 있었어요. 4-18 작품이다. 요건 그래도 밝은 노래야. 봉선화가는. 규방가사다. 대표적인 4-18 봉선화가 꼭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고전 시가의 모든 거 실력 완성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서사 본사 1, 본사 2. 결사는 이제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어쩔 수 없이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밑에 그 7번부터 16번까지는 복습을 하면서 꼭 정리를 하세요. 고전 시간은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 자, 실전 적중 문제를 보자. 2번이 다소 좀 어렵고 5번 도종환 시인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라는 현대시랑 결합이 되어 있네. 자, 들어가 보자. 규원가. 실전 적중 문제, 실전 문제 훈련이다. 원래 소박하셨던 아버님은 읍내 출입이 있을 때마다 40리나 되는 먼 길, 16km죠. 심리가 4km니까 아예 걷기로 작정하셨다.
2011년 수능처럼 나온다면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고전 수필이 나올 때가 있고 현대 수필이 나올 때가 있고 고전시가 두 편이랑 결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길을 뜨셨다가 의례껏 황혼이 지나서야 오셨다. 심한 경우는 백리가 넘는 전주 나들이도 백리가 넘는데 보행을 마다하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겨우 10살을 지난 뒤부터 시작한 마중이 제법 익숙해졌다. 외지에 나와 중학을 다닐 때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올 때면 나는 이 마중 같은 일로 학자를 토색질하던 불계수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학비야 학비, 학자는 학비고 불계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자, 부모님께 대한 감사 마음과 죄스러움도 좀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런 예우가 있고 나면 예우, 자식으로서 이렇게 마중을 나가는 일, 책값을 주실 때 관대하셨다. 그리고 우람스런 머슴을 앞세우고 깜빡이는 초롱불로 길을 밝히면서도 도깨비 얘기나 들으면서 오싹오싹한 밤길을 걷는데 짜릿한 재미도 약간 느끼곤 했었다. 자, 집에 머슴도 있네요. 그 밤도 그러한 몇 가지 속셈이 있었는지 모른다. 속셈, 책값 속셈이죠. 그럴수록 목적을 위해선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굳혔었다. 그 목적은 속셈이고 그건 책값이야. 일종의 효도죠. 이었고 멀리 펄럭이는 하얀 두루마기를 보곤 평소 응석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자란 주제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형제는 장신의 아버지 뒤를 따라 졸랑졸랑 돌아왔다. 자, 오싹오싹, 졸랑졸랑 이런 상징어, 어성어, 태어는 생동감을 준다. 여느 아빠처럼 두 팔의 형제를 거느리고 사탕이라도 한 개 속주머니에서 꺼내주셨으면 했지만 그렇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립다. 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정서가 있다. 그립다, 대목한 쳐도.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정의 회복, 도연명이가 낙향할 때 문간에서 마중했던 그의 치자보다 우린 더욱 어리석어서 먼 길을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우리들 자식이 원행의 아버님을 마중하던 곳은 먼 고개를 넘어 돌돌이 산을 이룬 성황고개요. 비단물이 반짝이는 청강수 징검다리요. 숨이 깔딱이는 높은 비석재였다. 요즘처럼 편하게 시리 운전해서 영송하는 것은 사무적이어서 싫다. 운전 영송은 싫다는 거고, 통금 5분 전에 귀가하는 탕부나 낭아가 아닌데도 벨소리를 듣고서야 슬리퍼를 끌며 발바리와 함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은 더욱 싫다. 자, 정의 회복을 염원하는 수필이야. 살벌한 오늘의 서울에서도 때로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는 초저녁 주택가 입구를 스치면 많은 아주머니나 어린 자녀들이 우산을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풍경을 본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풍경. 지금쯤 어느 대포집에서 술 타령하는 남편이나 아빠를 기다리는 뜨겁고 목마른 풍경을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승달이 지고 까맣게 어두운 고개에서 지금은 다시 배울 수 없는 아버지의 하얀 두루마기를 기다리느라 우리 형제가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디었던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 자, 그립다 대목한 딱 쳐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정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수필이야. 허세옥 선생의 초승달이 질 때다. 라는 규원가 부분이죠. 335 야유원의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야유원 세 사람 다 세목골 딱 쳐둬.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구나. 한숨과 눈물이다. 자, 다 김정희의 한시야. 배소 만처상. 자, 아내와 사별한 슬픔이 있어요. 월화 노인을 통하여 저승의 하소연에 내세에는 내가 아내 되고 그대가 남편 되어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살아서 그대에게 이 슬픔 알게 했으면. 자, 슬픔에다 세목골 쳐라. 아내가 죽은 그 슬픔을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한시다. 아내가 죽은 슬픔이 너무 크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세는 내가 아내가 되고 그대가 남편이 되어라. 내가 죽어보자 먼저. 그대는 천리밖에 살아서 내가 죽는 이 슬픔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야. 이 슬픔. 뭐 시가 좀 이렇게 다 우울하다. 슬프다. 아내의 죽음. 굉장히 슬프죠. 힘이 막 쭉쭉 빠져. 오늘 이 작품 힘이 쭉쭉 빠지네. 송민곡도 슬프고 이 규원가도 원망의 노래라서 참 안 됐구나 이런 생각 들고.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 1번 가다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어요. 맞다. 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나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둘째 줄에 그 인연을 그쳐신들 그리운 생각이야 없을 소냐. 서리법으로 있다야 있다. 그리운 생각이야 없겠느냐 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써두면 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야. 참 미운데도 그때 당시는 이제 이혼도 못하고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 부인의 어떤 남편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내용. 이번 가는 과거 상황을 나는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는 어렸을 때의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고 나는 옥창의 신금매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그리고 삼춘하루 시절의 경물이 실험없다. 이 꼭 해석을 완벽하게 해둬야 돼. 아름다운 경치에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아. 그래서 이 자연과의 대비가 참 많이 나와. 선택지로도 많이 나오고 동동의 정월령과 사월령 자연물과의 대비가 있어. 그리고 요게 자연물과의 대비 요 내용이 2010년 9월 평가원 가장 어려웠던 18번 문제야. 자연과의 대비 꼭 써두고 2010년 9월 평가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18번은 백석의 정막강산이다. 산에 오면 산소리, 들에 오면 들소리. 온통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정막강산에 나 홀로. 자연물과의 대비, 자연물과의 대비. 그 내용이야. 자, 1번에 2번도 맞고 3번 가에는 세태 비판이 좀 있죠. 나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고 가에는 살벌한 오늘의 서울, 문전에서 영송하는 것 사무적이어서 싫고 자, 벨소리를 듣고서야 슬리퍼를 끌며 발바리와 함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은 더욱 싫다고 했고 우산을 들고 아버지를 누구를 기다리는 어떤 풍경 살벌한 서울에서도 자녀들이 뜨겁고 목마른 풍경 세태 비판이 다소 있는 거죠. 자, 1번 답 4로 가야겠다. 가와 다에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담겨있다. 가에는 없어요. 다에 있다. 다에. 다만 해당돼. 1번 답 4. 5번 나와 다는 다의 화자는 독백적 어조입니다. 나와 다의 화자는 독백적 어조 맞다. 2번 문제 별표. 가나다의 화자 가는 갑 나는 을 다는 병이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일치 사실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일치 사실적 사고야. 갑 제가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렸던 것처럼 당신을도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군요. 남편의 가출이 여러 해 되었다. 하지만 사계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고통스럽네요. 병 그래도 저와는 달리 당신은 보고 싶은 사람을 빗줄 이승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희의 한시는 아내의 죽음이야. 아내와 사별한 슬픔이라고. 자,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만남의 기대를 포기하고 있다. 익세 포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에 보면
그리운 생각이야 없을 소냐 있다.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그래도 그립다. 자, 나의 마지막 구절 그 한숨 쉬고 눈물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죠. 이번에 4번 만나무 기대 포기가 해당 안 됨. 이번에 5 결국 당신이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한 고통. 이번 답 4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나의 A와 보기의 실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실소를 귀뚜라미. 님 그린 상사몽이 님을 그리워하는 상사몽이야. 상사병. 님을 그리워하는 병이야. 몽. 꿈이. 귀뚜라미의 덕시대야. 추야장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나의 A와 보기의 실소를 분석하라. 나의 A는 실소리 침상에 운다.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어. 가을철 원정이 깊어간다. 1번 A는 지조. B는 편절. 지워. 해당 전혀 안 돼. A는 능동적 존재. 자, 침상에 울기만 하죠. B는 수동적 존재 아니야. 오히려 B는 실소리에 넋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이죠. 3번 A 회상의 대상 아니고 B는 회상음의 개체 아닙니다. A 비유적 대상, 비유적 음이 아니에요. 실제 귀뚜라미로 봐야 돼. A는 B 일상적 음이 해당 안 되고 A는 화자의 슬픔, 감정이입. B는 화자의 그리움. 자, 님을 그리워하고 있군요. 3번 답 5로 하자. 4번 A를 시나리오로 고쳤을 때 가마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S는 씬이야. 장면. S는 씬. 장면을 떠올린다. 씬 샵 10번 장면. 밤길이다. 시나리오 고쳤다. 시나리오로 고쳤다. 초롱불을 든 머슴을 따라 두 형제가 캄캄한 길을 걷고 있어요. 동생. 형, 아버지가 오늘 전주에 가신다고 했지? 세옥이가. 허세옥 수필가 이분. 응, 먼 길을 걸어서 돌아오시니까 늦으시나 봐. 독백으로 책을 몇 권 사야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마중하면 책값을 후하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고. 동생 앞에 가는 머슴을 보며 아저씨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머슴 그럴까요? 이때 앞쪽에 하얀 두루마기가 어렴풋이 보이죠. 형제는 반색을 하며 동시에 아버지를 부릅니다. 어둠을 뚫고 아버지가 나타난다. 아버지 형제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아이고 녀석들 무거운데 집에 있지. 자, 집에 있지 X. 왜 여기까지 나왔어? 자, 아버지는요. 자, 확실히 그런 예우, 마중이 있고 나면 책값을 주실 때 관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람스러운 머슴까지 함께 가니까. 자, 마중에 제법 익숙해졌다라는 구절도 있어. 그래서 무서운데 집에 있지? 왜 여기까지 나와 있어? X해. 굉장히 아버지도 기분이 좋은 거죠. 사실은 자식들이 커서 이렇게 마중까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씬샵 11 서재. 성인이 된 세욱이 사진첩을 넘겨 아버지의 사진을 찾고 있다. 아버지의 사진. 자, see you 클로즈업은 초점화. 장면 집중이야. 집중화. 사진을 들여다보면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네. 자, 그리움이죠. 그렇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립다. 좋아요.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 그래서 4번 답을 4로 하자. 자, 5번 문제는 도종환 시인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역시 아내의 죽음이다. 소재가 견우직녀 모티프가 있구나.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극복. 도종환 시인의 그 접시꽃 당신 아주 유명한 시집이다. 한때 이 시집이 우리나라 실천문학사에서 나왔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시집을 싹쓸이 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았던 시집이라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때 주인공은 이덕화 씨였어. 이덕화. 이 접시꽃 당신. 그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울린 시야. 이 보기에 특정한 구절이. 서정주의 귀촉도하고도 관련되고 김건모의 노래 미안해요 옷 한 벌 못해주고 이런 구절인데
견호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이별과 만남의 모티프야. 나는 당신 동그라미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오네.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이별 죽음이죠, 안개꽃. 자, 형광사인 펜칠에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가난한 생활 형편 때문에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많이 울린 구절이야.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과거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자, 배옷 수의야. 죽음의 옷이야. 죽고 난 뒤에 현재조 회한의 고조가 있어. 회한. 이때 도종환 씨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멋진 구절이면서 가슴을 울린 구절이다. 살아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주고 처음으로 배옷 한 벌 해 입혔네. 당신 손수 배틀로 짠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네 이렇게 끝나요. 이행 땅에 묻고 돌아오네. 네 동그라미 장례식이고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네 동그라미.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동그라미.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동그라미. 저승과 이승의 거리, 하늘과 땅의 거리,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윤회사상도 있어요. 아내와 나의 새로운 모습, 당신 나중 흙이 되고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다시 만나지는 기림을 알게 하네. 내 동그라미 재회의 희망이다. 자, 마냥 슬퍼할 수만 없으니까 내 남아 밥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 해 한 번 당신 만나는 기림을 알게 하네.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슬픔의 극복이 있어.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극복이야. 극복. 다와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화자의 태도다. 태도. 내적 갈등을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시는 김소월의 초혼이다. 감정 노출이 아주 심하게 있을 때 여기다 적자. 1번 선택지 김소월의 초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자, 감정 노출이 강하게 있고 느낌표가 있고 힘을 느낄 때 이렇게 격정이라고 해. 시문에 그날이 오면 이런 시들도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격정적이야. 한강물이 용소 숨쳐 뒤집힐 그날 힘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적 대상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공통점이야. 아내의 죽음 이렇게 정리해라. 아내의 죽음. 5번 답을 2로 하자. 아내의 죽음. 3.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초월적 존재 지워라. 4.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워라. 과오를 성찰하고 있다. 5. 성실한 삶을 통해. 자, 보기에서는 그 성실한 삶. 내 남아 밥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맨 마지막 두 행에서 성실한 삶에 대한 어떤 다짐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당신 손수 배틀로 짠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아내는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웃에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죠. 아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슬픔이 있는데 재회에 대한 믿음과 슬픔의 극복이 있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X해라. 아내와 사별한 슬픔 그리고 상실감이니까 5번 답을 2로 하겠습니다. 자, 주원가를 강독했는데 그리고 실전 문제 내용이 전부 다 좀 슬프고 그래서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쌤이 많이 좀 가라앉았다. 너무 슬프고 그런 내용이라서 복습 철저히 하고 주원가는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품이야. 봉선화가도 마찬가지.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반드시 이렇게 필기를 잘 해두고 여러 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중엔 점수 받치야. 고전 시간은 해석이 기본이고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해두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등급은 기본 100점 만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